Find my way back hom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꿈들이 지금 잘 달성이 되었나요? 우리는 어릴 때 꿈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 꿈들이 꿈으로 그치는 적이 많이 있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우연찮게 신춘문예 지방신문에 당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신춘문예는 조그마한 지방지에 누구나 내면 다 당선이 되는 장려상에 입선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명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상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상 부분에 제 이름이 나온데 동그라미를 치고 열심히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나 이렇게 글을 잘 쓴다고 상까지 줬으니까 앞으로 내 글이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김소래 씨처럼 박목래 씨처럼 내 글을 가지고 탐색하고 국어 공부를 하게 될 거야. 나는 정말 멋진 글을 잘 쓸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놀리는 거예요. 이거 봐라, 대상 받고 금상 받고 은상 받은 사람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고작 뭐 아무나 내면 받았는 장려상 나도 받았다, 나 2개나 받았어, 3개나 받았어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제 앞으로 커서 이렇게 글을 잘 써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실리도록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지. 그런데 그 꿈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2가지를 꼭 해야 돼. 그걸 네가 명심하면 너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가지가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 설레는 출발점이 되었던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은 포기하지 마라 라는 것이지요. 2번째는 그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그 꿈을 달성하고 그 이룬 상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셨지요. 저는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열심히 섭작을 했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글을 아주 잘 쓰는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정말 많은 섭작을 하고 많은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게 말하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해진 때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내서 200만 독자를 확보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40년이 흐른 지금은 제 글이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게 된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섭작한 결과라고 보고 또 운이 좋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보면 6학년 교과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6학년 이 교과서인데 제가 받은 책에는 6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만은 지금은 6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려 있지요. 내 인생의 목적지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전옥표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교과서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이지요. 이게 40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 그 뭐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초등학교에 실렸건 어디에 실렸건 그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제 글이 또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 전옥표. 요즘 즐겁지 않아요? 뭐 신나는 일이 있어야 말이죠. 이런 말을 선뜻 내뱉는 사람이 많아졌다. 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나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가 없으니 당연히 재미가 없다. 무엇을 해야 신나고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 모른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이런 꿈이 없다면 삶은 활력을 잃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냐?
아니야.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젊을 때는 정말 저축을 해가지고 조금씩 집을 늘려가는 거라든지 또 자동차를 사는 거라든지 이런 작은 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목적지, 그 행복이라는 우리 삶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뚜렷하면 현실이 비록 힘들고 고되어도 힘이 난다라는 것이지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빛나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제가 교과서에 실은 그래서 그 꿈, 포기하지 않는 꿈, 순대를 파는 할머니 얘기를 실었습니다. 시장에서 40년 동안 순대를 팔아 모은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할머니께서 계시다. 그 할머니께서는 엄동선안에 갈라터진 손으로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사는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머니의 삶은 겉으로 보면 풍요롭고 편한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도 손자도 없이 애롭게 사셨다. 새벽에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늙은 몸으로 모진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으셨다. 할머니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훌륭한 인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준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은 할머니께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할머니의 꿈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꿈을 이루는 동안의 시간은 오롯이 할머니의 몫이었다. 얼마나 할머니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할머니께서 목적지가 없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덥고 힘들었을지 상상해보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힘을 내어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아닌 채 어영부영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하였는지 쉽게 떠올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목적지를 뚜렷하게 정해야 한다.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딥니까? 새하얗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오늘 하루를 주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께서 주신 이 하루를 우리 인생의 목적지 어디로 가라고 주신 것일까요? 인생의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벅차고 감격된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장로로 계시지 뭐 하려고 목회를 하느냐라고 합니다. 목회의 목표가 저명인사고 베스트셀러 저자니까 큰 교회가 될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군중의 5,000명을 바라보시지 않고 12제자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얼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많은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지요. 오히려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벅차고 힘들지만, 그러나 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각자의 삶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세상의 가치를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의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한참 얘기를 하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겪고 너무 힘들다가 이제 마음이 정리가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했던 그 청년이 아주 미국에서 좋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잘 되어가지고 이제 결혼한다고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청년이 한 4, 5년 됐죠. 5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부모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되었고 이렇게 배우자도 너무 좋은 사람 만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다 목사님 덕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가 멋지고 그 부모가 멋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목회하는 또 목사로 살아가는 의미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파헤쳐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치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소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가야 될 것인지 라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시장에서 순대 장사를 했던 그 할머니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당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행을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짜서 여행을 떠나면 훨씬 많은 것을 체험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여행을 떠나면 우왕좌왕하느라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시간에 쫓기다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친구들과 아무리 신나게 놀고 온갖 장난을 다 해봐도 언젠가는 시들해지고 허무해지기 마련이다. 목적이 없는 삶은 오히려 고통이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오늘 하루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배울 때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의사가 되든지 훌륭한 변호사가 되든지 훌륭한 직장인이 되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항상 날마다 순간순간 행복하려고 작정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행복한 때는 성장할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때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수입은 많이 줄어들었지요. 수입도 없고 좀 힘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쇠락하고 또 역성장하고 오히려 퇴보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얻은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되고 또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더 많은 하루의 삶 속에서 나눔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속의 성장, 또한 이웃 간의 깊은 시간의 성장, 또 나누는 봉사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성장,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장,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장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루하루 성장의 목표를 두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성찰의 팁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같이 하시면 여러분하고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희망 멘토 전옥표였습니다.